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W3C, 즉 월드와이드 앱 컨소시엄에서 각각의 태그별로 어떤 시멘틱 마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보시고 각각의 태그의 역할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하도록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태그가 이제 P라는 태그가 또 있죠. 그래서 P는 패러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을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P라는 태그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문장이구나. 이렇게 웹 크롤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주소를 내가 적어야 된다. 그러면 어드레스. 그래서 여기 쭉 올리다 보시면 여기 어드레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contact information for page or article element라고 해서 연락처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안에 기술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 태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멘틱 마크업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3-2 예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림위버로 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를 조금 이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before 그래서 태그를 닫기 전에 이제 내용과 그 다음에 완성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파일들은 어디에 있냐면 자, 그 hmaps.net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왼쪽에 책 예제 다운로드라는 1 텍스트북에 책 예제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로 들어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전면 개정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예제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를 받으신 후에 압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을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받아놨고요. EX 3-2 예제로 가서 보시면 before와 after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폴더에 가보시면 미리 완성되기 전 예제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미리 완성되기 전의 예제고요. 그 다음에 after는 완성된 후에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고 쉽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완성된 내용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파일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림위버로 열었고요. 자, 그럼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제목부터 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헤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H1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다음에 또 H2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 화면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분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각의 제목별로 그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크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차례대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3는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웹 크롤러한테 알려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H4는 네 번째로 중요한 거, H5는 다섯 번째, 그리고 H6은 여섯 번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에서 이 헤딩 태그를 쓰실 때 유의할 점은 H1에서 바로 H3로 건너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서 해주시면 웹크롤러가 이 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H1에 있는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이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문장은 P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P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P 문장은 그러니까 웹크롤러가 이제 요거는 이 페이지 안에서 분장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조된 키워드와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EEM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여기서 W3C에서 EM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M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stress 또는 emphasis에서 요 EM을 앞에 두 글자를 따서 EM이라고 부르는데요. EM 부분은 가장 중요한 글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얘기할 때 EM이라고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이버로 돌아와서 여기 강조된 키워드 부분에다가 제가 EM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을 적어주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탈릭 글자로 일단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쓰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이 단어들과 이제 좀 그래도 좀 구분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 용도를 이렇게 이탈릭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탈릭으로 내가 스타일을 주고 싶다 그러면 EM을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스타일 시트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거를 표현할 때는 이제 strong이라는 거를 이제 자주 쓰는데요. 또 여기서 한번 쭉 찾아볼까요? strong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strong을 쓰실 때는 중요한 importance라고 적혀 있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메트릭 마크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strong이라는 태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trong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에서 꾸미다 보면 이렇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게 바로 연락처죠. 연락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드레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어드레스 부분을 와서 보면 지금 이제 이름부터 이제 전화번호까지가 이렇게 이탈릭으로 붙여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내가 조금 이 검색 엔진에 등록될 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좀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태그를 쓰시면 좋으냐면 line break라는 걸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br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br에 가서 보시면 line break 해서 뭔가 이제 구분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이 line break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원래는 br을 쓰게 되면 그냥 줄바꿈만 일어나지만 시메트릭 마크업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r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br 태그는 특징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열고 닫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그러니까 br이라고 쓰시기만 하면 바로 열고 닫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이렇게 좀 줄바꿈이 이렇게 바로 일어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구분이 되고 또 웹크롤러 입장에서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이게 분리되어 있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제목 문장, 강조한 문자 및 더 강조한 문자. 자, 이 부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룹핑 하는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룹핑 할 때 div와 span. 자, 이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div는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div 태그는 뭐라고 여기 적혀 있냐면 generic flow container.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라는 표현도 쓰죠. 근데 이제 div는 그 중에서도 flow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룹핑. 우리가 이제 이거를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부르는데요. 블록 레벨 엘리먼트들끼리 묶을 때는 div를 쓰면 되고요. 반면에 또 sp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span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죠.
예. 스팬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generic phrasing container라고 적혀 있죠. 스팬은 우리가 인라인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할 때 쓴다 그러는데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열되는 것들, 이제 이런 그런 엘리먼트들, 그런 태그들을 우리가 묶을 때는 스팬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실제 예제를 하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과 문장,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룹핑을 해볼게요. 자, 하기 전에 제목은 제가 이제 H1으로 묶고요. 다음에 문장은 아까 우리 배웠죠? P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제목은 H1으로 묶었기 때문에 일단 서식이 크게 좀 나왔죠. 그리고 P는 문장이니까 문장을 이렇게 묶였는데 지금 보시면 제목과 문장이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났죠. 이걸 우리가 블록 레벨 H1과 P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그룹핑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쓰면 될까요? div 엘리먼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 각각의 태그 열고 닫고를 써서 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룹핑을 할 때 div하고 줄 들여쓰기를 좀 해주면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우리가 이걸 가독성을 높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 두 개를 여기 블록으로 설정한 뒤에 탭키를 쳐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 레벨 엘리먼트 말고 아까 제가 스팬을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강조한 문자, 더 강조한 문자 부분은 이제 em으로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em으로 묶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자, 요거 소개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여기 di 부분이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파란색 부분으로 어느 부분이 지금 이 div로 엮여 있는지가 금방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건 이제 드림위버가 지원하는 기능인데 작업할 때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em은 제가 방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릭으로 바뀌었고요. 더 강조한 문자 부분은 strong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더 강조한 문자 부분은 이렇게 볼드 처리가 돼서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em과 strong은 어때요?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이 문장이 이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를 그룹핑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아까 태그가 span이라는 태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a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 들여쓰기가 안 맞네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an이라고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문장을 제가 탭키를 쳐서 들여쓰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탭키를 쳐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훨씬 아까보다는 보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스팬으로 열고 닫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룹으로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영향은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팬을 제가 체크하면 이 부분이 그룹으로 지금 엮여 있다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뭐 스팬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div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스팬 엘리먼트 자체는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들이 이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끼리 묶을 때는 반드시 스팬 태그를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 그룹핑을 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끼리 어떤 색상, 배경 색깔을 바꾼다든지 뭔가 스타일을 입힐 때 자주 쓰게 됩니다. 한번 배경 색깔을 말 나온 김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 작업으로 아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타일 작업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스타일을 입힐 때는 그냥 우리가 이 인라인
그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라인 스타일은 어떻게 주면 되느냐? 먼저 윈도우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죠. 속성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 볼게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팬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 규칙. 자, 여기서 이제 속성 창에서 CSS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 규칙에서 새 인라인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 편집이라는 단추가 있고요. 이걸 이제 눌러주시면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조금 닫아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택기, 나중에 이제 선택기는 따로 이제 배울 건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여기 밑에 하단에 속성에서 이제 한번 배경 색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트 표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내가 바꾼 부분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제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제하시고 조금 화면을 넓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레이아웃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테두리, 네 번째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중에 이렇게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클릭해 주면 이제 배경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 색깔을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컬러 팔레트가 있으면 그 컬러 팔레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색깔을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시면 그러면 그 색깔이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배경 색깔이 입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바뀐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CSS 디자이너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바뀐 부분만 내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장을 좀 하시고요. 파일 메뉴에 저장을 하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로 띄워 보시면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딩,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소, 그리고 아까 스팸까지 최종적인 결과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